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사라져가는 나, 이시아라 가즈코 지음, 황선종 옮김, 출판사 아비오, 낭독 책칼입니다. 사는 것마저 귀찮아질 때, 귀찮음을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귀찮고 얼굴을 씻기도 귀찮고 옷을 갈아입기도 귀찮다. 평소 이런 느낌이 들 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아, 일어나기도 귀찮다 라고 느끼면서 그래도 회사는 가야 하니까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 하며 반사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그때그때의 기분을 부정하지는 않았는가? 달리 자신의 기분을 부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지만 귀찮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뇌다 보면 더욱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휴일 아침에는 어떤가? 휴일이네? 오늘은 자는 게 지겨워질 때까지 실컷 자야지? 하며 기분 좋게 이불 속에서 빈둥거릴 수 있는가? 빈둥거릴 때의 그 상태를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쉬는 날이지만 미뤄뒀던 집안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게으름 피우는 자신을 책망하는가? 아니면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떠올리면서 월요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만사가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 귀찮다는 기분이 반복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상태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유심히 마음을 관찰해보면 귀찮아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조차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느껴본 적이 없다거나 평소에 기분이 좋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감도가 둔해진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상처들 때문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 가령 당신이 기분을 털어놓을 때 상대방이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며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제지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들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매일 거부당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면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일에 둔감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감각을 둔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마비되어 간다. 자각하지 못한 상처들 알아차리기. 다치거나 누군가가 두드려 맞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참아낼 수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감도를 둔화시키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의 감각을 둔화시켜 상처를 극복해왔다. 이렇게 자기 감각을 둔화시키는 방법은 어느 시기에는 매우 유익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상처 입는 일에 둔감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가령 당신이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자. 직장 동료가 이것 좀 대신해줘 라고 잡일을 맡겼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동료들 앞에서 상사에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해 하는 핀잔을 들었다. 당신이 동료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는데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동료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했다. 이런 일들에 당신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식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자각하지 못한 상처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살아가는 일조차 귀찮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일에 상처 입었는가? 이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면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느 날 당신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갑자기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랐다. 평소에 당신은 감정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신의 분노에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화가 나고 진정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 당신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감정이 둔감해진 당신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육체적인 병에 비유하자면 몸이 조금 안 좋고 상처가 난 초기에는 아직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이 통증을 느끼게 된 때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병이 악화된 상태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꾹 눌러두고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 느껴질 정도면 마음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은 계속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감정을 해소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 대처 방법을 모르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 한층 더 두렵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마비된 상태로 두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악순환이 당신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기.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긍정적인 감정. 지금까지 당신은 감정을 둔하게 만들어 자신을 지켜왔다.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달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 모든 것이 귀찮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귀찮은 상태라면 감정에 둔감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지경일 텐데 괴롭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이 귀찮은 상태임에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의 의식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아직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감정이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이다. 감정에 둔감해지면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에도 둔감해지게 된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의욕이 잃지 않거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어진 까닭은 이렇게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 삶에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을지언정 되찾아야 할 감정들. 감정만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감에서 느껴야 할 쾌감을 소홀히 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살아가는 기쁨이나 행복은 감정과 오감을 통해 편안함과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맛볼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러니 당신이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기를 포기했다면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당신을 지켜왔다. 그러니 그렇게 멀리했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되찾아야 한다. 감정을 되찾기 위한 호흡법. 감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우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감각을 호흡으로 느껴보자. 말하자면 들이마신 숨을 충분히 몸 구석구석까지 보낸 뒤 천천히 내뱉는 것이다. 숨은 내뱉지 않으면 들이마실 수 없다. 내쉬는 만큼 들이마실 수가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가? 얕게 들이마시고 한숨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평소 당신이 무심결에 들이마시고 내뱉었던 대로 숨을 쉬어보자. 앉은 자세에서 얕게 들이마시고 어깨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내쉰다. 다시 한번 얕게 들이마시고 어깨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내쉰다. 이를 몇 번 반복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점점 무기력한 기분이 들진 않는가? 등이 구부러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기분은 평소 자각하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일 것이다. 이번에는 올바른 호흡을 해보자. 먼저 온 몸에 힘을 주었다가 단순의 힘을 빼자. 그 상태에서 명치에만 힘을 주고 똑같이 단숨에 힘을 빼보자. 이번에는 몸을 고추 세우고 천천히 코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뱉자. 들숨과 날숨의 분량은 같다. 이것을 5, 6회 반복한 후에 평상시의 호흡으로 돌아가자. 자, 어떤가?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는가? 미약하나마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지금 당신의 상태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감각에 가깝다. 불안마저도 위로가 된다. 약한 소리에도 괜찮아.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허락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참고 견뎌야 한다. 좀 더 대담해지자. 하며 자신을 다그치거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외면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약한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한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정해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약한 소리를 내는 것은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 싸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는데 당신 스스로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먼저 부정한 것도 당신 자신이다. 천천히 조금씩 편해지자.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긍정하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날선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기에 쌓여있는 마음의 피로가 치유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감정을 느끼는 감도를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태라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정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연습이 필요하다. 조금씩 서서히 말이다. 모든 감정이 다 당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 앞에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그것으로 이미 기초 연습은 된 셈이다. 호흡을 느낄 때와 같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설사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온몸으로 느끼고 음미해보자. 그 느낌에 몸을 맡기자. 어떤 감정이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이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안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바꿔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면 반드시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몸에서 불필요한 힘이 빠져나가고 이완이 된다. 호흡은 천천히 길어진다. 느꼈던 것을 말하기. 당신은 지금까지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더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 이런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 아마 초조하거나 불안할 것이다. 이럴 때는 우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같이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니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 불안해져도 괜찮아. 자신의 불안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자신의 감정 상태가 희석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마음이 감정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